인사 담당자 마음에 불을 지르는 완성형 신입사원을 찾아라 인사불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명석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원 프로님, 방주영 매니저님, 그리고 김효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 왜, 여러분들 개편해요? 예? 개편해요? 아니요, 안 잘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M4 세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네네. 워낙에 뭐 취준생이랑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그 N4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늘어나는지 아세요? 8가지까지? 예, 저도 8포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8포가 뭐가 있는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뭐 기본적으로 3포 세대 때부터 나온 게 결혼, 취업, 육아. 결혼, 취업, 육아. 오. 연애부터 시작. 연애, 네. 결혼. 주택 구입. 그렇죠. 근데 난 연애가 공감이 안 가는데 연애를 포기해요? 연포. 뭔가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연애를 할 시기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여유가 없나 보다.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는 이제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봤을 못 하는 거군요. 그럼 같은 내용이야. 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진짜? 네. 인간관계. 그러니까 하긴 너무 많은 인간관계를 내가 다 챙기려고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드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 돈이 없으니까 세 개는 뭐예요? 기본에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또 2개가 추가돼서 이제 7포까지 갔었던 게 이제 꿈과 희망. 근원적인 어떤 욕구네요. 근원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꿈을 가진 취준생들이 뭐 다들 이렇게 나는 뭐가 될 거야라는 뭐 그런 목표가 있겠지만 근데 되게 좀 구체적인 꿈을 갖고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문이 좁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냥 현실에 이제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8포는 그럼 마지막은 뭐예요? 그게 좀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어디에서는 뭐 이제 건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에서는 뭐 자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너무 슬프다. 되게 슬픈 확실하네요. 다 하다 보면 뭐 10포, 11포 가겠는데 그렇지.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다 돈이 좀 깔려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가. 베이스는 다 돈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순위를 매겨봤더니 3위가 내 집 마련이었고요. 2위가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꿈과 희망이 좀 늦게 이제 몇 포, 7포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 네, 요즘 이제 취준생들이 가장 좀 많이 접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위가 결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결혼이 지금 많이 취준생들이 거의 저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결혼은 이제 좀 나중에. 나중이라기보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거쳐가야 할 과정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좋은 연상 누나 물어가지고 싹 가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데. 좋은 연상 누나를 만나가지고 만나서. 그쵸. 저 무슨 개도 아니고 뭐. 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기 전부터 이렇게 참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됩니다. 저질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단어를 얘기해 주셔서. 네. 아무튼 오늘의 주제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결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솔직히 나 혼자 살 방 한 칸도 못 마련하는데 아내하고 자식까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저는 제가 번 돈 제 마음대로 쓰고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나 혼자 산다는 거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네, 이번 주 인사불성 주제는 결혼이었습니다. 저 오늘 개인적으로 굉장히 결혼에 대해서 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궁금한 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세 분에게서
기대가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예. 어떤 부분에서 걱정이 되시죠? 제가 여기로 하는 그 발언으로 인해서 네. 가정 생활에 심각한 위기가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갈등되네요. 예. 내가 오늘 할 말은 해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근데 세 분은 이제 다 기혼자시니까 네. 이 결혼 전에 생각했던 어떤 결혼이라는 그 막연한 개념과 지금 결혼하고 나서 느끼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혼 후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벌써 그때부터 네. 왜냐면 이게 저희 둘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제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이 연관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기적이었던 마음들을 조금씩은 내려놔야 되는 포인트들이 생겨요. 되게 슬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 돼요. 뭐 서로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그렇죠. 근데 그 희생이라는 의미가 되게 거창하고 내 한 몸 바쳐서 뭔가를 한다 이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예전에 조금 더 원했던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상태라면 지금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뭐 이 백은 사지 않을게 뭐 이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되게 약간 추상적이었는데 감사드립니다. 그쵸.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뭘 하기 싫은데 예전에는 안 하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최근에 결혼하신 우리 방주영 매니저. 내가 더 최근 아니죠. 아니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언제 결혼하셨어요? 나 참 급하게 안 되죠. 예.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짠줄 알아. 그런 걸로 치죠. 네. 더 최근에 한 걸로. 네, 나이 두 번째랑 비교해보면. 네, 나이 그렇지. 순으로 하는 걸로 치고. 네. 저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비슷하다는 게. 전후가 비슷해요. 전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미지 가졌던 거와 삶은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결혼 전과 결혼 후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나하고 똑같이 비슷한 걸 하는 사람이 내 옆에 하나가 더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내 편이 생긴 거다라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하다. 긍정적인 마인드였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좋아요. 그냥 결혼해라. 그게, 결혼해라. 네, 결혼해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마지막 우리 이성원 프로님. 어디서부터 얘기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너무 네. 쉽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장면들. 그러니까 보지 않았으면 싶었던 장면들, 뭐 습성, 뭐 이런 것들이 하나 까발려지면서 예. 애완동물 키우세요? 습성이라니요. 습성이라는 단어는 집에 같이 사시는 여자분이 저를 묘사할 때 쓰는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심각한 고통이라면 고통이고 있었지만 이게 사람이 그렇죠. 이해가 안 되면 외우면 돼요. 그냥 머릿속에 다이어그램 짜놓고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얘 아니요. 얘 아니요, 얘 아니요. 테크트리를 찾아가면서 답을 찾아가셨군요. 외웠어요. 그냥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장모님께 전화를 한다. 뚜루루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보다 좀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예.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 쉽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벌써 그 한 가지 질문에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말 엄청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는 또 인사불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장과 관련된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들을 드릴 건데요. 네. 자, 직장 생활하는데 결혼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네. 직장 생활하는데도 이게 안정이 되던가요? 일단 약간 관심 분야가 싱글일 때는 되게 많잖아요. 뭐 네네. 취미 생활도 있고, 네. 내가 쇼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사람 만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여러 그렇죠. 가지가 막 있는데
이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정리되는 항목들이 조금씩 있어요. 약간 마음이 아픈데요, 저는. 그러니까 예. 정리가 되게 심플하게 될 때도 있어요. 긍정적인 구조 조정이 된 거잖아. 그쵸, 그게. 그쵸. 아, 긍정적으로 구조 조정이 됐다. 그쵸. 근데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쵸, 있죠. 그렇지만 일단 그러면 그게 긍정적인 작용인 건가요? 만나고 싶은데 잠깐만, 야 너도 털렸어. 그러게. 그 호르몬 때문에 저도 모르게. 못 만나게 되었다는 게 왜 긍정적인지 저를 조금만 이해시켜 주세요. 왜냐면 사실 예전에는 새벽 3시까지 놀 수도 있었고. 야 너 그랬냐? 야. 술도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 직장에서는 긍정적이네요, 진짜 직장 생활에 있어서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는 그러기가 좀 쉽진 그러니까. 않잖아요. 그냥 결혼 생활하니까 집에 가면 또 할 게 또 생기고 이러니까. 그거죠. 비자발적인 동기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결과가 긍정적. 그렇게 나온 것 뿐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쵸. 좋은 거네. 근데 이게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막 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내 무덤을 파는 것 같은 느낌이지 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지.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리니까 그냥 안정성. 비자발적 동기. 안정성 수습이 얘기를 안 된다.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거는 뭐 보편적인 남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얘기인 건데요. 네. 온 신경이 모두 다 이성에게 있었어요. 어. 근데 내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성에게 남성으로서 어필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쵸, 예, 그쵸, 없어지니까 일생의 사생활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신력의 낭비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좋은 말로 치환하면 무슨 안정감이니 뭐 이런 소리로 긍정적으로 포장할 좋은 말로 수도 치환하면.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삶의 목적이 없어진 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목적이요? 네, 아무튼 뭐 이성에게 어떤 어필을 하는 것 자체가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예. 두 분이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점, 안정성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없냐?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냐면 전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네요. 네, 똑같거든요. 왜 말을 더듬으세요? 네, 진짜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쳐다보지 말고. 집에 갔을 때 어쨌든 내가 회사에서 뭔가 힘들었든 뭐가 있었든 물론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잘못하든 뭐하든 내 편은 하나 있잖아요. 그 다르죠. 네. 집안에 그거 자체가 되게 안정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다 이제 아내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도 처음 경험해 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왜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살았는지도 알 것 같고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네,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애를 낳고 나서 이랬구나. 왜 아버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일을 했나. 저도 회사에 좀 더 몰입하는 것 같고요. 네,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긍정적이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장점이 많네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점. 네, 직장 생활에 있어서 직장 결혼 생활? 생활이 힘든 점 말고 그 얘기는 뭐 하면 사람과 전쟁이 되기 때문에 네, 직장 생활에 있어서 결혼 생활하다가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 굉장히 얼굴이 좀 침울해지셨는데 결혼 생활로 인해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 조금 느꼈던 불편함들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왜 이제 가끔 왜 집에서 잔소리하는 와이프님들이 전화를 받는 남자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 있는 분들의 전화를 예. 분들이 역까지 화가 느껴지는. 그렇죠. 저런 소리가 저게 다 들려도 되나 싶을 정도의 네네네. 그런 소리 들을 때 불편하지 않으실까? 직장 내에서 또 그 얘기 들으면 뭐 불편하시겠죠, 당연히. 네. 질문이 지금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회사에서 많이 혼나신 경우. 그때는 뭐 이러면 진짜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미안해 이렇게. 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겠지. 뭐 그렇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엔 카톡으로 혼나고. 그렇구나. 뭐 그런 배려해 주시네요, 그래도. 배려라기보다는 이제 자기 생질을 못 이기는 걸 아니까. 네. 그런 이제 분란을 내는 이제 그렇게. 네.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어떻게? 네. 뭐 그 얘기는 뭐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이제 뭐 다들 뭐 힘드시겠죠. 회사에서 내가 혼나는 걸 누구한테 누가 듣고 있다 싶으면 뭐 좀 힘드시겠죠. 예. 뭐 직장 생활이 방해받는 느낌은 별로 그런 적 없는데 그런 게 있죠. 어디 뭐 몇 박 며칠로 출장을 간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독박 육아라고 하거든요. 집에서 독박 육아. 예. 아, 집에서 혼자서 애를 하셔야 이제 된다. 봐야 되니까 예. 그게 좀 미안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있다. 미안한 정도. 예, 그런 게 있네요. 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일을 해서 늦게 가든 뭐 회식을 해서 늦게 가든 그냥 늦게 가는 거에 대한 누구한테 미안할 이유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 일로 인해서 뭔가 늦게 가거나 회사에서의 뭔가 행사로 인해서 늦게 가면 그게 좀 미안함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미안한 이유가 뭔가요? 비슷한 예,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가 집에서 날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그게 뭐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남성과 여성에게 결혼이 직장 생활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었냐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남성의 75.9%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71.8%가 방해가 된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출산 관련해서 여성분들은 조금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건 참 신기하네요. 남성의 75.9%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남자들의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안정성이라는 안정성.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네. 직장 생활 뭐 광의로 해석하면 직장생활 전체가 되겠지만 본인의 일의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더 몰입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심적으로 이제 그 다른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80%로 일을 하는 것보다 100% 풀파워로 일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으로 훨씬 능률적이고 뭐 일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많은 수의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여성들이 이렇게 좀 방해가 된다라고 그러고 70%가 넘게 대답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육아 때문이 좀 크겠죠. 출산과 그게 육아. 제일 클 것 같고요. 뭐 일단 처음에 육아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네. 시작할 때 보면 남자분들 옷 잘 못 입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물론 옷을 패셔너블하지 않다. 네, 두 예. 분은 좀 잘 미안합니다. 챙겨 입으시는데 일단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뭐 와이셔츠 뭐 하느니 뭐 넥타이 뭐 하느니 이거 코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했어요? 금시초문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두 분은 잘 챙겨 입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러신 남자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난 와이프가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네, 아무튼 그런 뭐, 경우. 그것도 있고 이제 밥 챙겨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뭔가 자꾸 챙겨줘야 챙겨줘야 될 게 되는군요. 많으니까 일단. 그리고 이게 남편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뭐 가정에 대소사가 있다 그러면 아까 뭐 제사라던가 아니면 뭐 시부모님 생신이라던가 아니면 친정 부모님 생신 이런 거 있으면 이게 역할이 각 가정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저희 집은 남편이 더 많이 챙기는 것 같긴 한데 멋있다. 근데 뭐 제가 아는 집들은 좀 여성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소소하게 많이 챙기시더라고요. 보통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 진짜 못 챙기거든요. 아무래도 여성 위주로 그 가사라든지 육아라는 게 많이 이제 쏠려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예, 쏠려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당연히 여성은 피곤하겠죠. 일도 해야 되는데 집에서 그것까지 챙겨야 돼. 그러면 짜증 나는 거지 이제. 예, 그래서 아마 불이익을 많이 본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또 당연히 그 육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육아 관련된 거. 네. 동의하시나요? 네, 사실 육아 부분 그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뭐 최소 뭐 3개월에서 1년 정도 쉬시게 되잖아요. 휴직을 들어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내가 갔다 와서도 그 일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쵸. 내가 되게 트렌디한 업종에 있었는데 1년만 갔다 오면 내가 뒤쳐져 그럼 내 경력 단절이 온다고 여자분이 맞아요. 느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느낄 것 같고. 야근 많이 해야 되는 직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아기 생기면 야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지. 네, 거의 못 하고 네네. 아줌마 쓴다고 그래도 아주머님들도 퇴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그러면은- 시간에 맞춰서 또 퇴근을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은 또
직장 안에서는 또 조금 그쵸. 눈치 눈치도 보이는 거지. 눈치 보이죠. 예, 아무래도. 실제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그럼요. 않을까. 있을 것 같아요. 전 근대적인 분이 도처에 도사리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몇 회째 겪어봤지만 굉장히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히려 근데 남자분들이 더 그런 말을 못하지 않나요?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저도 들었던 게 그쵸. 예, 여자 대 여자의 오히려 케이스가 여자분들이 꽤. 이해하실 줄 알았는데 더 뭐라 그런다 이런 케이스를 전 들은 맞아요. 적이 야 있거든요. 너만 임신해? 막 이런 거 있잖아. 저 그 얘기 옛날 들어봤어요. 분들이 좀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 회사에서 들어봤어요. 엄마님 아좀 너만 결혼하니? 자기 다 해봤다 이거야. 그쵸. 그럴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근데 사실 할 말이 없긴 하네요. 그쵸. 예. 오히려 이제 흔히 말하는 여자권이시잖아요. 그런 여권. 분들이. 예. 오히려 더 무서워요. 무서워요. 더 그런 무서워요. 분들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히려. 네. 얼마나 무서울까 진짜 옆에서 들으면. 환경이 다 다른데. 근데 그렇죠. 요즘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바로 이전 회사 하긴. 얼마 전인데. 그게. 제가 있던 조직들이 좀 특이하긴 해나 봐요. 그리고 뭐 그 육아휴직도 사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는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런 눈치 보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어떤가요?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네. 올해부터 뭐 이직해도 6개월 근속하면 쓸 수 있게 제도는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사실 이직 후 6개월 만에 육아휴직 쓰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딱 말씀드리진 못했고 그래도 만약에 쓰고 싶으면 얘기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해봐 이게 아니라 어디 한번 얘기해보려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그래. 얘기 미리만 해주면 조율해줄게 이 의미였는데 그래, 그게 합리적인 사실 느낌이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눈치를 그래요 아직까지도. 네, 그 뭐 요즘 그 맘카페가 자꾸 화제긴 한데 맘카페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자들이 많이 올려요. 고민. 네, 2013년에 무슨 소리까지 들었냐면 예. 채용 경력사원 채용을 하는데 여자 뽑지 말라는 소리 들었어요. 야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임신해야 될 거 아니야. 산전 산후유가 써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그 소속 팀장에게 들은 이후로 막 이 조직은 멀었다라는 경력직사원을 뽑을 때. 예,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 정도로 컨설하신 분이 그게 그래도 2013년이 얼마 안 됐어요. 예. 5년밖에 안 되는. 그렇죠. 예. 참 이 얘기는 진짜 끊이지 않는 영원히 좀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라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얘기들을 잘 들었고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너무 바빠서 연애를 좀 미루고 결혼도 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세 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일 바빠서 하는 거는 사실 물론 뭐 나한테만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한 5년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사회 초년생 시절에 네네네. 정말 바빴거든. 내가 늘 표현하듯이 월화수목 목목목이었고 그거를 옆에서 본 사람이 이 사람이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시겠지만 예. 아마 김유진님도 기억을 할 거야. 그 바쁜 말도 안 되는 그 스케줄을 쪼개서 연애하고 여자 만나고 다니고 나이트 가서 놀고 할 거 다 했잖아 나 그때. 그걸 다 하셨다고요? 다 했어. 다행히 12시 안에는 퇴근을 할 수 있었으니까. 늦어도 12시니까. 와. 나이트는 1시부터거든. 뭐 아무튼 뭐 아니 평일에 그 시간에 그렇게 가셨다가 이제 그 다음에 출근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이트에서 밤을 새고 옷 씻고 나오는 거지. 너무 자세하게 그걸 많이 얘기한다. 봤어. 이 양반은 옆에서 봐가지고 증인이야 증인. 효진님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일 때문에 바빠서 뭐 연애를 저는 못 없었고 제 남편은 있었어요. 제 남편은 이제 2-3시 증권사 일할 때 2-3시까지 일하고 새벽 2-3시. 퇴근해서 그때는 이제 집이 분당인데 여의도까지 출근을 해야 돼서 여의도에 그냥 아예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근데 또 아침에 증권사는 출근도 또 빨리 하잖아요. 6시까지 했었어요 그때. 2-3시에 퇴근하고 6시에 다시 출근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었대요. 일단 너무 몸이 지쳤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잠이나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강했고 그렇죠. 당시에는 뭐 써야 되는 보고서량 자체가 뭐
하루에 막 300장씩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냥 그럴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 퇴사했어요. 1년 한 반 만에. 아, 그래서 퇴사.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내 삶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직장을 네. 들어갈 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이 직장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해서 합격한 아, 케이스였거든요. 그게 들었다. 네. 그게 들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 네. 너무 감동적이다. 이왕이면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퇴사했어요. 이러 했으면 참 아, 멋있었을 그쵸. 텐데. 근데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하게. 그때 만약에 좀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회사에서 합격시켜줬겠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으면 뭐야 쟤? 약간 이런 멘트가 아니었을까. 그렇지, 그렇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묘하게 치켜 세우는데. 그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남편인데 왜 불편하세요? 가족에 대해서 약간 디스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아내분을 유일해요. 좀 시켜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일에 주말 말고 평일에 그러면 일 끝나고 요즘은 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나요? 어떻게? 요즘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퇴근 시간도 아무래도 그죠? 좀- 워라밸 지키려고 하는 그쵸. 회사들이 워낙 많아지고 많아져서. 제도도 그래졌고 법도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빨리 퇴근하게 되면 시간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뭐 집이 멀어서 한두 시간 보고 간다 그래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데이트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한두 시간이라도. 네, 최소한이라도. 근데 평일에도 이제 뭐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 많이 없어지고 많이 있는 없어지는 거죠. 분위기죠. 라고 보면 될 것 분위기가. 같아요. 네. 근데 회사에서 결혼을 하면 그러면 뭐 장려금이라든가 기본급의 100%를 준다던가. 오 그래요? 출산을 하면 또 몇백만 원 주는 게 또 있었고 옛날부터 결혼할 때도 주는 게 있었고. 와. 근데 네. 사녀 커플이셨잖아요. 네. 그러면 2배로 받는 갑자기. 좋은 질문이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의 삶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이 있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나이가 많으면 돈이라도 많아야 남자랑 결혼도 하고 그러지요. 원피스를 입고 갔더니 김 과장 드디어 선보는 거야? 저를 보면 결혼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 걸까요?